윤석열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할 결심을 이미 오래전에 했다.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증언은 윤석열이 신뢰하는 측근이 했고, 이 말을 했던 당사자가 대통령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적이 없고, 당사자인 김채환 원장도 윤석열 말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오버했다면서 윤석열의 폐를 끼쳐 죄송하다거나 국민의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말장난이라고 한다 해도 이건 아닙니다. 국가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전쟁이라는 소재를 놓고 이런 식의 장난질을 해서도 안 되지만, 장난이 아니라 실제 같기 때문에 참으로 염려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유튜브 영상입니다. 대통령의 안보관을 소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윤석열이 선제 타격 관련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느니,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느니, 북한이 미사일 쏘면 맞을 수밖에 없다느니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길래 이때는 아는 것도 없는 놈이 저따위 소리를 한다고 제가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김채환 원장의 최근 발언을 듣고 보니 전쟁 관련 발언이 제법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발언이 쌓일수록 국군의 일반적인 훈련이나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에도 북한이 오판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 불안감도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전쟁 준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덜컥 겁이 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2월 13일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은 국힘에는 호재이고 민주당에는 분명한 악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논평도 할 수 없습니다. 창당 선언과 추진 과정에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뿐입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관리해온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하여 투자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와 기후위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몇 가지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의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기는커녕 검사장으로,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 선언을 했고, 저희가 제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의 동지와 벗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정당의 모임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밖에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님하고 뵌 거는 제가 모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게 저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술 한잔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 혼자 당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돕고 있고 같이 손을 내밀어주고 있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그 모든 계획들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민주당에서 저에 대해서 또는 제가 만들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 그 차이 다 존중하고요. 현재 저는 그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그 본진으로, 큰 집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님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쳐서 무언가 시너지를 낼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15표 이상의 것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일단 그 시민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저는 모르겠고, 제가 이준석 신당과 합친다는 얘기는 천지개벽이 있다도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